제가 원래 출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많이 나는 것은 신공항 통합신공항 편입니다. 통합신공항에 대해서 안개 속에 있을 때 우리 출연자들은 다들 신공항이 늦춰질 것이다,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런 약간 비관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다른 기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유독 그날 저 혼자만 아니 반드시 된다. 왜? 대구 경북 550만 우리 주민들이 염원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날 우리 김용만 군인군수가 꼭 동참하고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뜻대로 되었습니다. 민간공항과 군공항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대구공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전국의 군공항이 네. 어떤 이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공항을 도시 외곽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게 근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은 민간공항 중심이 아니고 군공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사실은 그게 유치 투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 투표로 공항이 결정되는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어떤 거기 적격 여부에 대해서 먼저 좀 이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밝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투표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좀 약간 경직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획이 2016년 6월에 결정되고 2018년 원래 12월까지 당초에 공항 이전 문제가 결정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해도 1년 반이 지금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 어선과 군이 주민 또 대구에까지도 뭐 이렇게 국방부를 이렇게 압박하는 이런 게 나면 이 외부에서 보면 이 대구 경북 신공항 이전지를 두고 좀 시끄럽다. 뭐 뭔지 모르지만은 좀 마찰이 많다.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다들 결정에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항의 이전지가 적격한가 문제가 큽니다. 조금 더 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이런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죠. 네. 통합신공항 이전 관련해서 국방부가 이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에 이제 더 자주 올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세 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국방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거는 뭐 의견 청취 차원이고, 아마 이번 현 정부 하에서는 이 신공항 추진 자체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국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이 군의군과 의성군 사이에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되거든요. 협의가 돼야 되는데 군의군과 의성군이 워낙 이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가령 의성군수가 이 의성군과 군의군의 공동후보지를 유치를 하게 되면 이 1,000억 원씩 각각 이 지원이 가게 되는 걸, 이 지원비, 사업비를 우리가 좀 양보하겠다라고 먼저 나오거나 하면 좀 협의의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 강조했던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겠다. 근데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 갈등을 풀어나갈 여당 국회의원도 우리 지역에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좀 지지부진하게 쭉 갈 것이다 네. 라고 전망하신 거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천 기자님은 이제 아무래도 대선까지 갈 것이다, 당장에 안 될 거라 하지만은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남북권은 이제 신공항 문제 다시 이제 부울경 쪽에서는 자꾸 군부를 떼잖아요. 군부를 떼고 있지만은 이 문제는 이미 국방부가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떠나서 이 현실적인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 법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지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 분명하고, 더더욱이나 군위 어성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군위 어성의 주민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전체의 하나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뭐 1,000억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이런 문제로 가지고 또 서로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 입장이 돼 가지고 막 부딪히는 것은 절대 잘못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달 6월 중순에 선정위원회가 온다면 양측은 양측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우리 주민들은 이런 입장이다.
또 어성은 저런 입장이고 서로 입장을 이게 나타내는 정도로 해야지 여기 대해서 막 된다 안 된다라고 주민들이 과도하게 나서는 것은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공항의 장기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함께하면서 가장 베스트 영상을 꼽자면 아무래도 마지막으로 촬영했었던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문제는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였었는데요. 그런 대구 경북 신공항이 들어서게 된 이유, 그리고 김해공항이 백지화되면서 대구 경북 시민들이 좀 화가 났던 이유를 좀 뿌리부터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서 좋았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김해신공항의 역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부산의 해운대구 우동에 있던 수영 비행장이 전신이라고 합니다. 그 일제가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대륙 침략을 위해서 좀 후방 전장기지 역할로 쓰던 곳이라고 네. 하는데요. 이게 1948년부터 민간 비행기가 운항되기 시작해서 한국 전쟁 때는 또 유엔군이 전쟁 물자를 옮기는 통로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가덕도가 지금 급부상하는 것 같아요. 저 원래는 이게 신공항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가덕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에서도 계속 가덕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가덕도 이야기가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하고 무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긴밀히 엮여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고구마 주기처럼. 네. 이거부터 좀 짚어주죠, 권 교수님.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공항 이전의 이제 역사와도 관련이 되는데요. 2006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남권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2007년에 이명박 정부의 후보가 이제 공약을 내세운 거죠. 공약을 내세웠다가 2011년에 이제 백지화가 됐어요.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다시 또 재추진을 했죠. 네. 이때 용역비를 19억을 들여가지고 김해, 밀양, 가덕도를 이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이때 밀양으로 김해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서 5개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강력시 자치단체장인데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속된 말로 좀 조용하게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부산은 또 다시 추진해가지고 올해 가덕도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이쪽은 가만히 있다가 뭐 당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저런 이슈를 많이 다뤘는데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가슴 아팠던 건 숨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로 엄마 사랑해 그들의 죄를 밝혀줘 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라는 문구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 전반적으로 사건 정리 좀 해주시죠 먼저. 이게 처음에는 부산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죠. 부산 그 시체육회에서 문제를 하면서 바로 이제 경주시청에 불이 붙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하고 경주시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경주시는 좀 벗어나 있는 듯이 이렇게 보였죠. 그게 왜 그렇냐면 바로 체육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트라이애슬론 같은 거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도 적고 또 이런 것을 이제 받아서 이 체육회를 지원하려는 그런 자치단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 배분 같이 각 자치단체를 이렇게 뭐 억지로 맡기다시피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감독한다든가 지휘하는 것은 조금 약합니다. 예. 대신 이제 그 지역에 체육회가 담당을 하죠.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 시스템 안에 이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그 운동 선수들의 폭행 폭언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강한 어떤 트레이닝을 하고 선수를 길러낸다라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인식 때문에 묻혀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바로 최 선수도 5곳이나 국가인권위부터 많은 층에다가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해서 5기관이 다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경주시 체육회라든가 경주시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조사하는 게 한두 개 그 가까운데
집약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이제 동시에 조사한다든가 동시에 책임을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는 그런 공동적 책임을 나는 굉장히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뒤늦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극단적 선택 후에 책임을 묻고 하는데 저는 결과의 책임보다도 오히려 그 예방적 차원, 사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청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다 지금 주장 선수를 좀 지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동료들을 이간질시키고 폭언을 하고 최숙현 선수한테는 정신병자라고 또 외모 또 지적도 하는 거예요. 뭐 트랜스젠더 닮았다 그러고 최 선수 아버지도 정신병자라고 동료들은 선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 하루 전날까지도 기관에 계속 도움 요청을 했었다고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사망하기 바로 전날 25일까지 5군데 기관에다가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에도 얘기했었고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케어에도 했었고 3종 협회, 시청, 국가인권위원회를 마지막 사망 전날에 마지막으로 폭행에 시달렸다고 이렇게 외쳤지만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 주장 그 선배 언니가 무척이나 잘해줬다고 해요. 거기서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 한 번씩 불려갔다가 올 때마다 심한 박탈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동료 선수들 증언에 의하면 사망 전날 국가위원회에다 마지막으로 한번 소리를 지르고는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죠. SNS. 사랑한다 하고 그 사람들 죄를 밝혀주라고 하고 또 동료 선수들에게는 강아지를 부탁합니다. 최 선수가. 그러고는 26일 날 숙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는 뭐니 해도 대구 제2의료원 설립과 그 필요성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뭐 이제 3차 대유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좀 1차 때 좀 크게 한번 겪어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안정감 내지는 좀 이렇게 대응력이 좀 우수하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분석도 되고 있는데 제2의 대구 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제 더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차 유행 때 겪었던 그 병상 부족의 어떤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2대구 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꾸준하게 일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최근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서 동구의회에서 연구단체, 의원들이 꾸린 연구단체 총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랑 대구의정참여센터라는 곳에서 세 군데에서 시민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 보면은 대구 시민의 83.7%가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고 80.1%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이 37.3%라고 하고 반대 또 대구의료원,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동시에 대구의료원을 같이 보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23.5%라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구 의료원 예산 이거 지금 삭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 교수님이 얼마나 삭감한다는 겁니까? 2021년도에 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 예산 4억 원 그리고 이 공익진료 결손금 이제 이런 그 공공병원들은 이제 공익진료 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영업상은 적자가 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결손금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진이거든요. 그야말로 뭐 의사, 간호사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진들은 이제 좋은 분들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인건비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무려 10억 원 이제 감소되어 버렸고 8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있어서 20억 정도가 2021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해서 올렸는데 네. 이것도 절반 10억이 감소돼 버렸어요. 네. 그럼 이거 내년에 이걸 2021년 불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응이 될까 말까 지금 굉장히 지금 또 곧바로 지금 이제 3단계로까지 가느냐 마느냐 상황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3월 그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병상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대구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우리 관심 네. 박사님께서. 지난 2월부터 해서 그 대구 확진자 그리고 3월 초까지 그야말로 뭐 폭증을 하는 시기에 당시에 2,3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 병실에 없어 입원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에 70여 명 정도가 돌아가셨죠. 지나온 과정을 보면 2009년도에 이제 우리 신종플루,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 지금이 그 코로나 상황. 이게 이제 4, 5년 단위로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한다라고 봤을 때 대구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2의료원. 사실 250만 정도 되는 이 광역시도급의 공공의료원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대구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무려 3군데가 있어요. 저는 공유 경제의 구멍이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마르크스를 떠올려보자. 코로나19 방역으로 하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사람을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오히려 뒷전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향 안에서 조금만 집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전원주택에 살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기쁜 소식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동안 1회부터 제가 17번 출연했는데 전체 출연자 중에 제가 가장 많은 출연을 통해서 출연 최다상을 제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작은 상이지만 이 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이 방송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고 이 상을 받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해 잘 마무리시고 새해도 코로나부터 안전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한 대구 경북 기자회견이 아쉽게도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은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지만 LG 헬로비전 대구 경북에서 더 좋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사랑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 편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새해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